사람들은 사람을 죽였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다른 옷을 입고 있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먹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어서 죽일만 했다.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수많은 이들이 검을 휘둘렀다. 너나 할 것 없이 칼을 벼렸다. 아무나 들판에서 냇가에서 칼을 갈았다. 사람이 아닌 이들을 깨끗이 도륙하기 위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 것들을 죽이는 게 유행이던 시절이었다. 승패는 이미 정해졌다. 그의 칼이 허공을 갈랐으나 아무것도 베지 못했다. 그는 숨을 헐떡였다. 피가 옷을 적시고 뚝뚝 땀과 함께 흘러내렸다. 정신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힘없이 무릎이 꺾였다. 손에서 검을 놓쳤다. 순간 수치심이 밀려들었다. 검이 없는 검객은 이미 검객이 아니다. 주저앉은 채 그는 다시 칼을 움켜잡았다. 깊은 상처만큼 출혈도 심했다. 생살이 찢긴 고통으로 온몸이 부르르 떨었다. 검술로 다져진 강건한 육체는 질긴 생명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고통을 멈추고 편히 저승으로 떠나고 싶었다. 그는 적에게 마지막 자비를 구했다. 배어라. 칼을 쥔 자는 그의 목을 겨누어 칼을 고쳐잡고 물었다. 이름이 뭐냐? 나는 이름이 없다. 그의 어미는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이름이 없는 자는 죽어도 저승사자가 그를 찾지 못할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이름도 없는 자를 뵐 만큼 한가하지 않다. 네 칼솜씨가 충분히 이름을 얻을만 했으니 지금이라도 위패에 적을 이름을 정하라. 위패까지 마련해 주려는가? 내 칼에 죽은 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배려다. 비록 적이었지만 그들의 존재가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위패 앞면에는 이름을, 뒷면에는 죽은 자의 고향과 죽은 곳을 적어 가까운 사당에 모시고 있으니 너도 죽어서 구천을 떠돌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거라. 이름 없는 자는 칼을 쥔 자의 말에 감동받았다. 수많은 검객을 만났지만 이토록 배려심 있는 자는 본 적이 없다. 그 배려를 거절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 싶어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정해보고자 했다. 밀란의 시대였다. 그의 어미는 피란민을 따라 산속으로 숨어 그를 낳았다. 덕분에 그는 어린 시절 산에서 자랐다. 어미가 약초를 찾아 움막을 떠나면 그는 바위를 타고 개울을 뒤집으며 놀았다. 봄이면 바위 새로 얼굴을 내미는 자풀이 되었고 여름에는 개울 옆 쏟아지는 폭포가 되었다. 그는 어디서 온 줄 모르는 자신이 뜬구름 같다고 여겼다. 세상에 왔지만 언제든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때 그의 이름은 공이었다. 철이 들자 산속 생활이 지루해졌다. 그는 어미의 만류에도 매일 산 너머 큰 마을로 놀러 다녔다. 장거리에서 또래 소년들과 어울려 사람 구경하며 노는 것이 좋았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그리움으로 울적해질 때도 있었다. 아버지. 개울에서 세수하려고 고개를 숙이면 물에 그의 얼굴이 비쳐 보였다. 그럴 때마다 얼굴도 모르는 아비의 얼굴을 상상해 보았다.
눈은 요렇게 쭉 찢어지고 코는 넙대대하고 입술은 얇은 이일까? 목소리는 어떨까? 키는 얼마나 될까? 손도 그처럼 단단하고 짧아서 검을 잡기 좋을까? 어미가 처음으로 아비에 대해 이야기해 준 것이 그 즈음이었다. 아비는 구름처럼 가볍고 하늘처럼 큰 검객이라 했다. 그는 검술을 배우기 위해 집을 떠났다. 아비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검객이 되겠다 했다. 그때 이후 한시도 몸에서 검을 떼어놓지 않았다. 검은 그와 아버지를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 기억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확실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도 어떤 기억은 누군가 지운 것처럼 희미했다. 어느 여름날 낯선 대숲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베었다. 죽인 자의 얼굴도 복장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대숲이 내던 휘파람 소리만 귀를 찌르듯 선명히 남은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수없이 많은 이들과 검을 겨루었다. 참 많은 이들을 베었다. 모두가 서로를 베던 시절, 시체가 산을 이룬 들판에는 민들레가 지천으로 피어 있었다. 그때 그의 이름은 광이었다. 그는 들판을 달리기 시작했다. 칼끝처럼 날렵하고 가벼운 걸음이었다. 강을 건너 평원을 지나자 초록색 언덕 위에 작은 오두막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 허리만큼 자란 풀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서로를 비비며 흔들렸다. 오두막 앞 손바닥만한 마당에 널린 새하얀 빨래가 그를 향해 어서 오라는 듯 손짓한다. 민들레 향기가 코를 찌른다. 살인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섰다. 바람이 빨랫줄에 널린 하얀 천을 감고 지났다. 그 사이에서 작은 그림자가 뛰어나왔다. 5살이나 되었을까? 남자아이다. 들고 있던 목검을 휘두르며 목이 터져라 기압을 넣는다. 넘어질라. 조심해라. 그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아이는 제풀로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벌떡 일어나 그를 빤히 바라보다 묻는다. 누구세요? 나는 검객이다. 이름 없는 그가 대답하자 아이가 다시 묻는다. 아저씨, 우리 아버지도 검객인데 우리 아버지를 아세요?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고 바람보다 빠른 검객이래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이름 없는 그가 아이의 손을 고쳐준다. 검은 이렇게 잡아야 한다. 어린 놈이 참 열심이구나. 내가 검을 잘 써야 아버지가 오셨을 때 데리고 갈 것 같아서요. 검도 잘 못 쓰는 밥벌레라고 안 데리고 갈까 봐서. 그때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음을 두고 떠나온 그곳에서 그녀가 꿈에 그리던 모습 그대로 빙긋 웃고 있었다. 오셨군요.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가 웃는다. 아이가 따라 웃고 그도 함께 웃고 있었다. 허허, 이름 짓다 제풀해 죽겠구나. 칼을 든 자가 채근한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 이름은 귀다. 용산골에서 온. 무사검, 용산골 귀를 벤다. 칼이 허공을 가르며 무지개처럼 피를 뿌렸다. 죽음은 한순간이며 삶은 모든 순간이었다. 검객 귀의 칼이 땅 위로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